제가 필드에서 사용하는 응급 샤프닝 도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가죽 보관집에 포함되어 있는 스파이더코의 세라믹 샤프너입니다. 보시면 하얀색이 굉장히 보드라운 세라믹이고, 반대편에 있는 약간 갈색의 세라믹이 일반적인 날을 세우는 용도. 이거는 그냥 뭐 호닝 개념, 날 마무리, 그 다음 벌을 제거하는 용도. 이것이 실제 날을 세우는 용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벌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응급용으로 쓴 게 바로 이게 DC 펄크 니븐의 DC4입니다. 원래 DC3를 갖고 다녔는데 그걸 분실했어요. 작아서. 근데 사실 휴대성은 DC3가 더 낫습니다. 이 제품은 DC4, 그거보다 좀 더 길고, 샤프의 너비가 좀 더 넓은 그런 모델입니다. 이것은 좀 특징이 뭐냐면, 한쪽은 다이아몬드 샤프너고요, 한쪽은 세라믹 샤프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샤프너로 기본적으로 날을 세우고, 마감 또 마무리를 이 세라믹으로 하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어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가격은 둘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두 개 사이즈를 비교하면 조금 더 스파이더 콕게 좀 길고 좀 좁아요. 펄크 니븐 제품이 좀 더 넓고 좀 짧습니다. DC3는 저보다 더 짧아요. 이게 한 10cm면 DC3가 한 7.5cm인가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DC3를 선택하든 DC 지금 4를 선택하든 뭐 어느 걸 선택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건 깨끗하죠. 깨끗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야외에서 나이프를 쓸 때 많이는 사용하지만 험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 험하게 쓴다는 뭐 기준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나이프 자체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강제, 아니면 뭐 어떤 엣지 어떤 특성들, 지금 같은 거 뭐 이거는 바코 2449 같은 경우는 스칸디 그라인드의 약간 끝에 2차 배비에 들어간 그런 어떤 구조긴 한데, 뭐 남들 저렴하죠. 그냥 막 사용해도 되는 뭐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진 그런 제품입니다. SK5, 좀 저렴한 탄소 공구광이 사용됐지만 그냥 막칼이라고 보여도 됩니다. 제가 이걸 뭐 테스트 리뷰한 거 보면 막 망치 도끼로 막 때리고 그러죠. 타격 나이프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판매되는 어떤 그 홍보 내용을 보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샤프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막 험하게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날 손상 근데 거의 없죠. 날 손상 거의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 나이프의 한계에 맞게끔, 또는 나이프로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영역, 도끼가 해야 될 영역, 그 다음 뭐 벌목도가 해야 될 영역,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함부로 막 나이프를 다룰 수밖에 없지만, 잘 모르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이 나이프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정도구나, 아니면 이 나이프가 손상 입지 않는 범위는 이 정도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이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숙련자 등급에 올라갔다 보죠. 자, 이 나이프 같은 게 한 번도 샤프닝 안 했다 그랬죠. 그렇게 험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샤프닝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저가의 강제가 사용됐고, 함부로 막 다뤄도 되는 그 정도의 가격과 뭐 내구성을 가졌다고 홍보된 제품이죠. 보시다시피 기가 막히죠. 팔이 예리하게 잘 써 있습니다. 정말 예리하게 잘 써 있어요. 지금도 바토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어떤 나무를 다루는 작업을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아시죠? 근데 물론 날이 약간 함부로 닿다 보니까 약간 손상이 된 부분이 보입니다. 보여요.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근데 굳이 그걸 갈아야 되느냐? 아니, 굳이 갈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예리하게 세우다 보면 그만큼 빨리 날이 또 닳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리함, 이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그 나이프의 사용 한계에 맞는 적정한 예리함을 유지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 봅니다. 너무 예리하게, 너무 뭐 민감하게 세우게 되면 처음에는 좀 잘 배워지고 그렇지만,
이게 예각이 되다 보면 이 엣지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어, 자주 예작에 세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스파이더 코어의 샤프너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감한 이 하얀색 부분만 사용한 흔적이 보이죠. 그죠? 여기는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굳이 야전에서 제가 날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울 일도 없고 그냥 여기에서 간단하게 날이 누운 부분이 있으면 살짝만 다시 다듬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날이 조금 무뎌진 부분이 손상된 부분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만 이 굳이 날 안 세워도 됩니다. 왜냐면 굳이 요만큼에 대한 아주 민감한 1mm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손상을 가지고 전체 날을 세우면서 날을 약화시킬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그 정도 1mm도 안 되는 그 정도 손상으로 이 나이프 자체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괜히 건드려서 불필요한 어떤 작업 소요라든가 성능의 저하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한다고 하면 이제 살짝만 고유의 날에 대한 부분만 인지할 정도 살짝만 세워줍니다. 살짝만. 굳이 이제 거친 부분, 이 거친 부분 대부분 날을 초기화시킨 상태에서 다시 날을 잡을 때 많이 쓰는데 여기를 쓰지 않고 그냥 날을 다듬는 용도의 이 정도의 세라믹 이 고운 입자로만으로도 필드에서는 저가의 강제를 사용한 나이프에서 샤프닝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날이 그다음 샤프너가 짧을 때는 길게 타고 가는 것보다는 잡아 당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좋아요. 이건 10번 정도만 하면 날이 섭니다. 날이 서요. 만약에 날을 심하게 손상 입힌 분들은 날을 함부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 나이프를. 그러니까 뭐 초핑할 때도 표면에 붙어 있는 모래라든가 그런 그 흙의 입자 같은 것들을 그냥 털지 않고 그냥 쓰게 되면 당연히 나이프 손상이 입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쓰게 되면 나이프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날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존 상황에서는 날을 정말 아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샤프너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날이 손상 입지 않도록 이 나이프에 가진 한계점을 이해하고 그다음 날이 손상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하기 전에 그런 위험 요소들은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막 함부로 다릅니다. 의도치 않게 함부로 다루는 상황이 생겨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날이 최상으로 썼어요. 최상으로 썼어. 이해되시죠? 굳이 다이아몬드 샤프너로 완전히 날을 다시 초기화한 상태에서 다시 날을 세우지 않더라도 아까 보시다시피 아주 아주 민감한 보시다시피 아주 매끄럽고 정말 그릿이 높은 그러니까 뭐냐면 입방이 높은 아주 고운 입자의 세라믹으로만 하더라도 날을 초기화해서 아주 제대로 세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날 다시 완전히 초기화됐습니다. 약간 버가 생긴 부분 아니면 뭐 약간 칩이 생긴 부분이 초기화됐어요. 깨끗하게 다 깨졌습니다. 이거는 뭐 기가 막히게 샤프닝이 될 거예요. 여기서 무리하게 너무 많은 훌륭하다. 이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잖아요. 아주 얇게 지금 나이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필드에서 이런 샤프너를 이용해서 응급 샤프너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집에 가서 정상적인 어떤 물숫돌이라든가 그런 샤프닝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시 잡아주면 되는데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조금 손상기부터 해서 막 함부로 손대는 거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필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까 약간 이쪽 부분에서 칩이 생겼던 부분은
세라믹으로 좀 몇 번 다듬어 주니까 날이 딱 잡혔어요. 지금 아주 날이 제대로 다시 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샤프닝하면서 쑥, 그죠? 툭. 이 정도면 되잖아. 이 정도면 툭. 이 정도면 되지 뭐. 뭘 바래요, 그죠? 필드 나이프에서 이 정도면 정말 날카로운 겁니다. 정말 함부로 막 썼던 다른 나이프보다 더 허음하게 썼던 바쿠 2449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그런 사용에서 좀 손상은 최소화. 그 정도는 보시다시피 세라믹 샤프너를 얼마든지 금방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샤프닝이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존 상황을 고려하거나 하면 아웃도어에서 나이프를 많이 쓴다 그러면 이런 2만원대 또는 3만원 정도에서 이런 응급 샤프너 정도는 챙겨 다니면 나쁘지 않습니다. 뭐 휴대 부담이 뭐 높지도 않고 무게 부담도 별로 없고 가격 부담도 크게 많이 없으니까 혹시 모를 나이프 손상을 대비해서 이런 거 챙겨 다니는 건 나쁘지 않지만 빈도는 높지 않아요. 왜? 나이프를 좀 조심해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샤프너 없더라도 뭐 필드에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뭐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도끼라든가 정글도 같은 경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날을 세워주면 좋죠. 도끼 같은 경우는 날이 좀 손상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는 좀 스토리가 달라지죠. 그런 경우는 날을 어떻게 세우냐 쉽습니다. 자, 정말 험하게 막 사용했던 그랑스포츠 미니 해체입니다. 여기도 날 손상이 꽤 있어요. 근데 굳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손상으로 이 전체적인 도끼나 날물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뭐 이제 좀 세워야 된다 그러면 조금 앞쪽이 여기가 조금 손상이 있죠. 칩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이쪽 거친 부분 아니면 뭐 펄크니브 DC3나 DC4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아몬드 샤프너로 일단 날을 좀 잡아주는 거죠. 나를 때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쓱쓱쓱쓱 돌리듯이. 대부분 도끼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컴백 스타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냥 그 날 느끼면서 그냥 쓱쓱 돌려주면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 돌렸어. 이렇게 자주 세우다 보면 날의 느낌이 딱 듭니다. 아, 세워지고 있구나. 아, 이게 엣지 부분에 그라인딩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결국 이건 다 경험입니다. 하면서 계속 본인의 날물을 계속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다 보면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번 안 해도 돼요. 굳이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안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날이 세워져 있는데 진짜 깊게 칩이 나지 않은 이상 굳이 여러분 다이아몬드 샤프너 긁을 필요 없어요. 세라믹 같은 경우는 살짝 느낌이 듭니다. 이게 끝부분에 날이 세워지고 있구나 아니다라는 게 느껴져요. 도끼 같은 게 너무 날카롭게 세울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건 나무를 쪼개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몇 번 비벼주면 날이 섭니다. 날이 서요. 어려운 게 아니야. 정글도도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죠. 정글도도. 한쪽으로 세우다 보면 반대쪽으로 그 버라고 해서 찌꺼기가 넘어가는 게 보여요. 그게 보여야지 날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컨벡스도 이 도끼 같은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이프가 조금 까다로울 뿐이지. 됐어요. 자, 이러면 보세요. 거의 나이프 수준으로. 나이프 수준. 그죠? 나이프 수준이야. 나이프 수준.
그죠? 그래서 이런 샤프너는 뭐 챙겨 다닐 필요가 있어요. 날물을 자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초보자도 뭐 남대로 본인의 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샤프너를 챙겨 다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추천드립니다. 스파이드코의 세라믹 샤프너 또는 국내에 저렴한 가격 판매되고 있는 폴크 니븐의 DC3 아니면 그보다 좀 더 큰 버전이 지금 DC4 요걸 뭐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쓸 일은 많지 않지만 뭐 초보자 같은 경우 잘못 다뤘을 경우에 나를 다시 살리는 어떤 뭐 과정에서는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챙겨 다닐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가 애초에 그 날물의 특성에 맞게끔 쓴다 그러면 날 손상은 강제와 관계없이 엣지는 계속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이 또 날물의 특징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휴대용 샤프너 두 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스파이드코의 세라믹 샤프너 또한 폴크니븐의 다이아몬드 샤프너와 세라믹 샤프너를 같이 합쳐놓은 DC3 또는 DC4 추천드립니다.